오늘은 16년간의 공사 끝에 2025년 처음 개통된 바다를 따라 달리는 철도 노선을 타고 걷는 여행을 떠나볼 계획입니다. 이번에 제가 다녀올 곳은 그동안 교통이 불편해 대중교통으로는 가기 어려웠던 곳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철도가 개통되면서 훨씬 편하게 다녀올 수 있게 됐습니다. 광활한 바다와 기암괴석 위에 자리 잡은 트레킹 코스, 그리고 바닷속 생물까지 감상할 수 있는 이번 걷는 여행을 즐기기 위해 청량리역에 왔습니다. 7시 16분에 3번 승차원에서 출발하는 KTX 이음열차에 탑승합니다. 그럼 바깥 풍경을 감상하며 목적지까지 이동해 볼까요? 청량리역에서 약 2시간 30분을 달려 동해역에 도착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개통된 철도 노선을 탑승하기 위해서는 동해역에서 다른 기차로 환승을 해야 합니다. 저는 1번 플랫폼에서 9시 51분에 출발하는 열차를 탔는데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열차가 바로 한반도의 등허리, 동해 해안가 라인을 따라 달리는 열차인 누리로입니다. 그럼 바로 한번 탑승해 볼까요? 누리로는 무궁화호와 같은 급의 열차인데요. 그래서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지만 가장 저렴한 기차라서 가성비 있는 여행을 하기 아주 좋은 열차입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노선은 동해 중부선이며 2025년 1월 1일에 처음 개통된 포항과 삼척을 잇는 166.3km의 노선입니다. 제가 탑승한 누리로를 타면 ITX와 같은 상위 등급의 열차가 정차하지 않는 소규모 역사에 내려 예전에는 접하기 힘들었던 특별한 걷는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내릴 때가 됐네요. 하차해 보겠습니다. 동해역에서 누리로를 타고 약 30분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근덕역입니다. 근덕역은 삼척시에 위치한 소규모 역사인데요. 이번 걷는 여행에서는 근덕역 주변에 위치한 아름다운 명소들을 대중교통으로 둘러볼 계획입니다. 그럼 한번 걸어볼까요? 근덕역을 빠져나와 아래쪽으로 10분 정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나무 숲길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나오는데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굴다리를 지나자 누리로 창문 너머로 보였던 광활한 동해바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근덕역에서 15분 정도 걸으면 만날 수 있는 초곡 해수욕장입니다. 이번 주에만 동해를 벌써 3번째 방문하는데 언제 봐도 동해바다는 참 멋있는 것 같네요. 초곡 해수욕장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면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로 갈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길을 따라가니 이번에는 배들이 정박해 있는 작은 항구가 나왔습니다. 이곳은 초곡항인데요. 여기서 안쪽으로 5분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길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자 방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잘 정돈된 나무 데크길과 장엄한 기암 괴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전망대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곳은 총 연장 660m의 바다 위 데크길을 걸어볼 수 있는 초곡 용굴 촛대바위 길입니다. 이 바위길은 수억 년 전의 변성암과 퇴적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삼척 지질공원의 한 장소인데요.
그래서 데크길을 걷다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오는 다양한 기암괴석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24년까지만 하더라도 동해역까지밖에 올 수 없어 이 촛대바위길은 걸어보지 못했는데 올해 동해중부선 개통으로 인해 새로운 곳을 구경할 수 있어 참 좋네요. 앞쪽에는 흰색으로 칠해진 출렁다리도 있네요. 한번 건너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걸을 때마다 살랑살랑 흔들리는 느낌이 아찔했습니다.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는 덤이겠죠? 출렁다리를 지나면 절벽에 아찔하게 걸려있는 벼랑길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동해바다의 풍경도 참 멋있네요. 그럼 벼랑길 위를 한번 걸어볼까요? 앞에는 낙석을 가려주는 지붕길도 놓여 있습니다. 길을 따라가자 아까는 보지 못했던 신기한 바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바위는 촛대바위인데요. 6천년 동안 거친 파도에 의해 깎이다 약한 부분이 무너지면서 이런 신기한 형태로 남게 됐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오른쪽 바위 끝에 매달린 거북바위도 참 신기하네요. 촛대바위를 지나면 용구를 구경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낙석 공사 중이라 들어가 보진 못했습니다. 그럼 촛대바위길 구경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저는 다시 초곡항으로 빠져나와 항구 근처에 있는 초곡 정류장에서 242번 버스를 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버스 시간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초곡항에서 버스를 타고 약 5분을 달려 용화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여기서 길을 건너 안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때 마침 점심시간이 돼서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서 물회를 먹었는데요. 오징어 물회가 유명하다고 해서 먹어봤는데 새콤달콤한 맛과 오징어의 꼬독꼬독한 식감이 일품이었습니다. 김을 싸서 먹으니 더 맛있더군요. 그럼 식사를 마쳤으니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안쪽으로 들어가니 다시 해수욕장이 나왔습니다. 이곳은 초곡 해수욕장보다 더 고운 백사장이 펼쳐진 용화 해수욕장입니다. 여기는 갈매기도 많이 있네요. 참고로 이 해수욕장 뒤편에는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 용화 정거장이 있는데요. 근덕역에서 초곡 해수욕장 반대 방향에 위치한 궁촌 정거장으로 이어지는 레일바이크라 이걸 타고 용화 해수욕장까지 와도 좋겠죠? 다음 목적지는 용화 해수욕장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며 하늘로 솟아있는 커다란 건물이 바로 다음 목적지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멀리서 보였던 커다란 건물은 반대편 장호항으로 건너갈 수 있는 삼척 해상 케이블카 용화역입니다. 요금은 성인 왕복 기준 10,000원인데요. 그런데 강원 혜택이지 홈페이지에서 강원 생활 도민증을 발급받으면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예정이라 편도 승차권을 3,000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탑승해 볼까요?
이 케이블카는 동해안에서 아름답기로 소문난 용화 장호해변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케이블카입니다. 반대편인 장호역까지는 약 10분이 소요되며 일반적인 케이블카와 다르게 왕복 한 대씩 총 2대가 운행합니다. 그래서 대기가 많거나 케이블카를 놓치면 20분 이상 기다려야 하지만 저는 10분 정도 기다리고 바로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옥상 스카이라운지에 올라가면 멋있는 풍경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바닥에는 투명 유리도 있네요. 사방이 통유리로 돼 있어서 개방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비켜드릴게요. 신나게 바다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내릴 때가 됐네요. 하차해 볼까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용화역 옥상에도 바깥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중앙에는 하늘 계단도 있네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곳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참 멋있죠? 그런데 항구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한번 가볼까요? 케이블카 승차장을 빠져나와 왼쪽에 있는 나무 계단 쪽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항구까지 내려가는 데에는 10분 정도가 걸리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려가는 동안 볼 수 있는 삼척의 풍경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니 멀리서만 보였던 물놀이장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스노클링과 투명 카약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장호 어촌 체험마을입니다. 장호항 옆에 있는 이곳은 한국의 나폴리라 불릴 정도로 바닷물이 투명한데요. 저는 여기서 스노클링 장비를 대여해 바닷속을 탐험해 볼 계획입니다. 대여요금은 성인 기준 13,000원이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바로 한번 바닷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국의 나폴리라는 수식어답게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수질이 좋았는데요. 그럼 바다 생물들을 관찰하러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발이 닿지 않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바닷속에 숨어있던 물고기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바닷가 초입까지만 해도 물고기를 볼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물고기들이 너무 많아서 놀랐습니다. 여기서 물고기를 구경하다 보면 굳이 해외로 나가 스노클링을 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아래쪽에는 오징어도 보이네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스노클링을 하다 보니 파도 때문에 살짝 울렁거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육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 됩니다. 바위 틈에도 생물들이 있네요. 저는 약 1시간 정도 스노클링을 마치고 다시 바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참고로 대여소 뒤쪽 파란 건물에는 물품 보관소가, 화장실 근처에는 샤워장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죠?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오른쪽에 장호항을 두고 10분 정도 걸어가자 커다란 컨테이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한적한 장호 해수욕장을 바라보며 낭만 가득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장호비치 캠핑장입니다.
이 캠핑장은 국가철도공단의 유휴 철도부지 활용 사업 중 하나로 운영되는 공간인데요. 방금 걸어오면서 봤던 컨테이너 스파하우스, 카라반, 그리고 오토 캠핑장 등 다양한 캠핑 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화장실과 샤워실 등 부대 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저는 이곳 장호비치 캠핑장 카라반에서 1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카라반 내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안쪽에는 2인용 침대 1개, 1인용 침대 2개가 있어 총 4명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도 있고요. 식탁과 의자도 있습니다. 주방과 각종 조리도구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화장실도 있네요. 밖에는 4인용 테이블과 바베큐 시설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장호해수욕장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 붉게 물들어가는 풍경도 참 멋있네요. 숙소에서 조금만 걸어 내려가면 장호해수욕장을 더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 바로 뒤편에는 캠핑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닷가를 바라보며 고기를 구워 드시고 계셨습니다. 캠핑장 바로 옆쪽에는 편의점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사서 카라반에서 먹었습니다. 바닷가 바로 근처에 있는 캠핑장이라 그런지 낭만이 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해수욕장 주변을 산책한 뒤 다시 카라반으로 돌아가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장호해수욕장에서의 2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출을 보려고 했지만 구름이 많아서 해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자마자 이런 멋있는 풍경을 볼 수 있다니 참 낭만적이죠. 아침으로는 카라반에서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고 기차를 타러 다시 근덕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장호비치 캠핑장에서 5분만 걸어가면 장호 1위 정류장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240번대 버스를 타고 근덕역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다시 누리로를 타고 이번 걷는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16년간의 공사 끝에 25년 처음 개통된 바다를 따라 달리는 철도 노선을 타고 떠났던 삼척 걷는 여행,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칠 수 있었던 동해바다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다양한 체험시설까지 이번 주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동해선을 타고 걷는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